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국면에서 흑을 잡으시겠습니까? 백을 잡으시겠습니까? 현재 백이 66%, AI 시대에서는 두 톤보다는 실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전 타개에 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삭감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A부터 E까지 AI 예시에서 보여주는 추천수들입니다. 어느 곳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깊어 보이기도 합니다. 공격은 나를자나 모자로. 지금은 모자 행마가 떠오르는데요. 모자를 두어가면 나를자로 파고듭니다. 흑이 강하게 붙여서 이제 공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반발을 하지 않고 뒤로 받아서요. 또다시 나를자로 행마합니다. 이쪽 왼쪽 부근에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은 흑돌이 열기 때문에 흑도 나를자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자로 보강을 할 때 다시 중앙을 치받습니다. 중앙으로 다시 한 칸을 띄어서요. 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뻗어야 되겠죠. 이때 다시 두 칸을 띄어가면 침착하면서도 유연하게 거센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현재까지 백이 71.3%. 지금 이 돌은 잡힐 돌이 아니죠. 이렇게 타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공격해 보겠습니다. AI에서는 이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때 A, B 두 가지 행마가 떠오릅니다. 먼저 젖혀서 반발을 해볼까요? 막 끊었을 때 주변에 흑돌이 많기 때문에 백도 한쪽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단수를 치고 다시 약점을 잇고요. 흑도 밀어갑니다. 물론 백돌은 잡힐 돌이 아닙니다. 뒤를 밀어가고 다시 안쪽에서 뻗어서 자세를 잡으면 반대편에 흑의 두톤 모양이 형성됐죠. 이번에는 한 번 더 밀어서 이제 백을 살려주고요. 다시 좌변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요. 현재까지 백이 55% 비등한 결과입니다. 흑도 두 텀을 얻어서 둘만하다라는 결론이죠. 자, 붙여가는 수 정말 의외였는데요. AI에서는 이 붙여가는 공격을 좀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로 가만히 뻗어보겠습니다. 이 수가 정수이고요. AI에서 추천하고 있는 수입니다. 이제 밀어야 되는데 늘었을 때 또다시 밀어서 이제 집 모양을 한껏 키우죠. 다시 상변으로 침입합니다. 현재까지 163%인데요. 4기생이라서 그런지 실리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의 침입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B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B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모자가 떠오릅니다. 한 칸을 띄고 여기 한 칸을 띄울 때 다시 눈목자를 두어가면요. 백이 65%로 우세한 결과입니다. 좀 허술해 보이죠? 중앙을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잊지 않고 밀어서요. 흑이 돌아올 때 다시 있습니다. 지금 끊기는 상황인데요.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끊기는 상황이지만 끊기더라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호구를 쳐서요. 끊겨도 좋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죠. 반대편이 뚫리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다시 이렇게 두 칸으로 전개를 했을 때 69%로 백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한 수 한 수 행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버렸다가 또 버린 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행마 자체가 유연한 것을 A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의 침입에서 이제 일감은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수인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붙여가게 되면은 역시 뻗어서요. 좀 전에 보여드린 첫 번째 변화와 비슷한 형태가 완성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환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B의 변화까지 알아봤고요.
B에서 이렇게 옆을 붙이면 이것 또한 늘어갑니다. 이렇게 붙여가면 늘어서요. 막 끊겼을 때 그 주변에 흙에 우군이 많기 때문에 막 끊기면 좀 불리한 결과고요. 네, 이 자리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립적인 삭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는 흙이 오른쪽 옆구리를 붙입니다. 100도 이제 막 끊기면 불리한 싸움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만히 뻗고요. 다시 위를 젖힙니다. 옆을 키우는 척하면서 다시 위를 젖히고 한 번 더 반대편으로 요령 있게 밀어가고요. 또다시 반대편을 젖혀갑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번에는 또다시 오른편으로 다시 왼편으로 밀어서 요리조리 모양을 한껏 키워보는데요. 이때 백이 손을 빼고 두점머리를 남겨준 채 좌상에 끼어 있는 자리가 반상 최대의 자리입니다. 끼어 이었을 때도요. 보통은 이어서 봤는데 한 칸 띄어서 뒷문이 열리기 때문에 흙도 가만히 늘어서 받아두는 행마가 정수고요. 좋은 수입니다. 이때 다시 중앙으로 꼬부려서요. 이렇게 흙이 두점머리까지 두들기게 되면 현재 백이 61%로 약간 우세한 진행입니다. 하지만 흙도 둘만한 결과고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의외로 강력하더라고요. 이 붙이는 수로서 뻗었을 때 요리조리 오가면서 모양을 한껏 키우는 요령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AI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는 D 삭감 가보겠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수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수를 두고 보니까 어느 한 점을 붙이기가 애매합니다. 퍼센트가 가장 높고요. 어느 방향을 붙여도 늘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왼편을 붙입니다. 중앙을 늘어두고요. 중앙을 계속 뻗어둡니다. 잡힐 돌은 아닙니다. 하지만 흙도 이제 좌중앙에서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깨를 짚어서 이제 세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중앙에서 2단을 젖혀서 공격을 합니다. 현재까지 167.2%. 하지만 이런 형태에서는 A 자리의 급소가 두렵죠. 저라면은 이 자리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결 끊는 것 때문에 빈상각으로 받아줄 것 같은데 이거 자체로 당했어요. AI에서는 이 끊는 약점을 방치하고 중앙을 꼬부리고 다시 이렇게 변으로 뛰어드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상이 자유로운데요. 끊어가면 어떨까요? 끊어가면 붙이는 수가 있죠. 흙도 약점이 있습니다. 늘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한 번 더 밀어두고요. 뻗을 때 한 번 더 밀어둡니다. 백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백도 약점 때문에 흙 넉점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앙을 늘어받아야 되는데 이때 다시 연결해서 돌아오면 얼핏 보기에는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두 칸을 띄어서 이제 잽을 날리고요. 다시 상변을 뛰어들어서 끊겨도 따로 국밥 각생하겠다는 뜻인데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변에 다가서는 수는요. 넘어서는 수를 엿보고 있는데요. 끼어 이어서 입구자를 두어가면 넘어서 중앙 5점을 통째로 버립니다. 다시 좌변을 밀어서 버리고 두라는 건데요. 정말 의외고요. 여기까지 100이 79%.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못 따라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수 한 수의 착점에 따라서 변화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A, B, C, D까지의 삭감을 보셨는데 여기서도 어느 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흙의 공격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바둑맘이 추천하는 어깨짚음 2의 삭감 보겠습니다. 보여드린 예시 가운데 두 번째로 퍼센트가 높은 수인데 저는 이 어깨짚음을 추천합니다. 행마하기가 쉽고요. 아래를 미는 것이 일감인데 이제 한 칸을 띄어서요.
물론 AI에서는 어깨만 짚어놓고 다시 A의 자리로 삭감을 가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체가 활용이다라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띄어도 괜찮습니다. 띄어도 이제 모자의 공격이 일감으로 떠오르지만 한 칸을 띄어서요. 지금 허술해 보이지만 이렇게 입구자로 돌파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흑도 약점이 남아서 끼우는 순간 두 점이 잡혀서는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진행에서는 끊을 수가 없고요. 한 칸을 띄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때 다시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어가고요. 이 들여다보는 수를 엿봄과 동시에 끊는 약점도 엿보고 있고요. 흑도 백 모양의 안형을 파워하기 위해서 구부리는 자리가 급소인데요. 이때도 치받아서 탄력 있게 받습니다. 다 쌍립 형태로 연결이 됐고요. 여전히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야 되는데 다시 눈목자로 나와서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100이 65.3%로 활발한 결과입니다. 그나마 좀 행마하기가 상대의 그 응수 여하에 따라서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좀 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깨 짚음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을 밀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밀어도 상대 진영이 깊을 때, 두터울 때는 느는 것보다는 한 칸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두어야 이제 타개에서 요령 있게 이제 타개를 거둘 수 있겠고요.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좋고요. 늘었을 때 안형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나를자로 덮어 씌워도 흑도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호구 치고 끊는 수가 남아있죠. 하나 지켜야 되는데 다시 중앙으로 널찍하게 뛰어갑니다. 이런 수법은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AI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중앙 돌파와 상변 벌리는 자리를 맛보는 수고요. 이렇게 벌렸을 때 씌어가면 다시 상변을 두 칸으로 벌려서 아주 쉽게 타개가 된 모습이죠. 100이 82% 확연한 우세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어깨 짚음으로써 한번 타개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타개에서 어려울 때, 애매할 때 상대 모양에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 굉장히 유력한데요. 저는 이 어깨 짚음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런 국면에서 실제로 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타개가 공격보다는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타개의 요령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타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